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많은 요청을 받아왔었던 주제 중에 하나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사용하는 검정색 볼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볼펜들을 사용했었는지, 지금은 어떤 볼펜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검정색 볼펜을 찾고 계신 분들, 나만의 취향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주목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만 열심히 모아놨더니 이 정도더라고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조금 특이한 것들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붓펜부터 봐볼까요? 저는 이 붓펜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정확한 제품 정보는 영상 좌측이나 우측 상단에 띄워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 붓펜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예전에는 킴보르 다이어리에서 제 데일리 노트들 기록할 때, 데일리 다이어리 기록할 때 자주 사용을 했었고요. 보통은 이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시죠? 이런 투데이나 런, 메이크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는 제가 킴보르 다이어리를 잘 쓰고 있지는 않아서 요즘에는 붓펜을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이소에 가시면 이 사이즈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대, 중, 그리고 세필. 근데 저는 대 사이즈도 있기는 한데 이 대 사이즈는 굵기가 너무 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기는 한데 저는 주로 이렇게 중 사이즈랑 세필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도 있으니까 하나씩 좀 CP를 해볼까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그냥 다 이렇게 제목 같은 것들 적을 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붓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붓펜이 진짜 붓처럼 생긴 거잖아요. 요 끝부분이. 그래서 캘리그라피 같은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쓰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한글 텍스트를 쓰기에는 조금 불편해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영어로 제목들 쓸 때만 붓펜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대 사이즈랑 중 사이즈 사이즈가 크게, 굵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중 사이즈 붓펜을 자주 써가지고 다 닳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 사이즈가 지금보다 훨씬 더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붓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캘리그라피를 몇 번 써봤다 라거나, 아니면 내가 영문을 위주로 텍스트 제목을 자주 적는데 그때 쓸 수 있을 만한 굵은 두께의 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의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는 펜은 아니에요. 근데 뭐 어차피 다이소에서 이거 하나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서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자주 보셨죠? 제가 블랙 저널 셋업하는 영상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녀석인데요. 저는 스테들러 예전에 이벤트에 참여해서 요 피그먼트 라이너를 받아가지고 세트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요 세트 같은 경우에는 0.05부터 0.8까지 들어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표를 그리거나 할 때는 요 0.3 사이즈를 제일 자주 사용을 하고, 최근에는 제목을 적는데 한글 텍스트로 적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요 0.5 사이즈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매월 그거 적잖아요. 월별 회고, 월간 회고. 그때 다 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요런 것들 있죠? 요런 줄. 요런 줄도 다 저는 피그먼트 라이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5월 위클리도 0.5로 적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살짝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얇다 싶은 부분들은 0.3 피그먼트 라이너로 기록을 한 거고,
이게 두꺼운 부분들은 0.5로 기록을 한 건데 줄을 그을 때는 사실 이게 0.3인지 0.5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확실히 텍스트를 적을 때 두께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좀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그먼트 라이너를 블랙전을 셋업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왜 피그먼트 라이너를 사용을 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해드리면, 얘가 수성펜이 아니라서 잘 번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전을 다이어리 셋업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긋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다가 펜을 긋고 손을 잠깐 조정하려고 움직인 사이에 펜이 안 말라 있으면 이게 펜이 다 번져서 엄청 더러워지거든요, 페이지 자체가. 저는 펜이 중간에 끊기는 것도 싫어하고 펜이 번지는 것도 싫어해서 피그먼트 라이너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걸로 텍스트를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얘가 단점이 이게 좀 사인펜 같은 재질이어가지고 그 네임펜 얇은 거 있죠, 촉. 딱 그 정도의 필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줄을 긋거나 이런 용도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로 텍스트를 적기에는 그렇게 선호하는 필감은 아니어서 이걸로는 보통 그냥 뭐 줄을 긋거나 뭐 표시를 하거나 제목 텍스트를 쓰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0.5 사이즈는 이렇고요. 0.3 사이즈는 줄을 그으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텍스트를 적으면 이게 은근히 얇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0.3보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얇은 펜들도 있어요. 0.2도 있고 0.1도 있고 0.05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0.3이랑 0.5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두 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너무 세필이어서 저는 별로였고, 또 반대로 0.8은 너무 굵어서 별로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펜들을 하나하나씩 다 써보실 수 있기도 하고, 이게 이 펜 두께 같은 것도 사람 취향마다 달라가지고 자신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트 구매해보셔도 좋겠어요.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피그먼트 펜이 필요한데 스테딜러라는 브랜드의 가격대가 조금 비싸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예전 테무강 했을 때 거기서도 피그먼트 라이너 종류의 펜을 하나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펜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펜이에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펜 두께도 다르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이 스테딜러 제품을 저는 가장 추천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가격대가 조금 비싸서 망설여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를 먼저 써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제가 한창 두꺼운 펜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두꺼운 펜도 좋아하고 얇은 펜도 좋아하는데, 제가 이때는 얇은 펜으로 썼을 때의 내 글씨체가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굵은 펜만 찾아다녔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매했었던 게 이 1.0 파이로트 주스 펜이고요. 그리고 다른 펜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걔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가 진짜 두껍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필감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요 정도의 두께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펜의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펜 잉크가 양이 균일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잉크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번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꽤 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텍스트를 많이 쓰면 어디는 뚱뚱하고 어디는 얇고 이래서 글씨체가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0이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펜이 두꺼우니까 그만큼 잉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엄청 잘 번져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텍스트 기록을 한다? 마르기 전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속 그냥 노트를 펼치고 있거나 기록을 하면서도 약간 좀 불안한? 이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번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함이 있는 펜입니다. 근데 1.0 사이즈 제가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사봤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 파이로트 주스 1.0이 제일 괜찮았다. 그리고 이거는 제브라 클립펜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이건 잉크펜이 아니네. 얘는 그냥 볼펜이네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볼펜보다는 잉크펜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볼펜은 검정 색깔 펜이라고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상 농도 차이가 좀 크잖아요. 얘는 약간 물탄 회색깔이고 이 잉크펜은 엄청 진한 검정색 펜. 그러니까 사실 만년필에 가까운 색상이죠. 저는 이렇게 진한 색상의 수성펜을 좋아하는 편이고 볼펜을 쓰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교과서에 빨리빨리 필기를 해야 되는데 잉크펜은 말했던 것처럼 잘못 손을 스쳐도 펜이 번져버리니까 그런 게 싫다 할 때만 이런 볼펜을 썼던 것 같고 그 후로는 뭐 다이어리 기록을 하거나 뭐 블랙저널 기록하거나 문장 수집하거나 이럴 때 전부 다 수성펜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얘도 필감이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얘는 제 기억으론 다이어리 기록할 때는 정말 예전에 제가 한창 볼펜을 써볼까? 너무 내가 수성펜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볼펜에서도 내 취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산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볼펜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모나미 153 펜인데 이게 모나미가 이 153 펜이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영상에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바디가 딱딱해 보이죠? 메탈 바디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심도 일반 모나미 그 플라스틱 펜에 들어가는 거랑 다르게 되게 비싼 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리필도 한 4,000 얼마 할걸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예전 회사 다니다가 퇴사할 땐가? 생일날인가? 저희 팀원분들한테 선물로 받았었던 펜이고 그때 긍정적으로 여유롭게라는 문구를 기재해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 후로 제가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이 문구가 제 모토가 되었다랄까?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낭만 있게로 바꾸기는 했지만 아무튼 꽤나 많은 영향을 끼친 펜이에요. 뭐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 펜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고 이 펜에 갖고 있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10,000원은 넘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네요. 찾아서 적어 놓을게요. 찾을 수 있으면. 근데 이게 확실히 비싸서 그런지 필감은 되게 좋거든요. 제가 썼었던 이런 류의 볼펜 가운데에서는 필감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 제브라 펜에 비해서는 모나미가 확실히 진하죠. 필감도 좋고 색상의 농도도 좋다. 근데 저는 다이어리 기록할 때는 말했었던 것처럼 수성펜이 더 좋아서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메모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잠깐 썼었는데 요즘 들어는 거의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이 녀석의 쓸모를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제가 장바구니 리뷰했었을 때 이 제품 살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했었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나왔었던 펜이고요. 결국에는 재고가 들어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펜의 용도를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로디아 노트패드랑 같이 쓰려고 구매를 한 펜이거든요.
근데 그 로디아 노트패드가 되게 조그매서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록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어딘가 갖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 노트 필기하기 필요하면 아이디어를 적거나 이럴 때 쓰려고 구매를 한 건데 제가 최근에 뭐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기록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얘는 거의 쓰지 못했어요. 한 2번 썼나? 요렇게 나오는데 얘는 진짜 약간 똥똥한 볼펜의 필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예전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빅이라는 볼펜 중에 꽤나 유명한 펜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펜의 필감이랑 제법 유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나미는 살짝 붉은색이 들어간 잉크 색상인데 얘는 제브라 펜에서 조금 더 굵어지고 농도가 진해진 딱 그 정도의 회색빛이 강한 색상의 볼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면 이 잡는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발로그라프 펜이 훨씬 더 좋기는 한데 이런 필감이나 색상 이런 것들은 모나미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영상에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발로그라프 펜은 두께는 사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발로그라프 펜은 앞에 부분이 훨씬 더 뭉툭한 편이고 모나미는 살짝 뾰족한 편이에요. 실제로 볼펜을 썼을 때도 모나미는 되게 좀 날카롭게 써지고 얘는 엄청 뭉툭하게 써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개인의 취향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는 펜인 것 같고요. 이렇게 2개를 구매를 하셔서 CP를 해보셔도 되고 이 발로그라프 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오브 뷰에서 CP를 해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CP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성수에 모나미가 한창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이 모나미 153 이 볼펜도 그 팝업 스토어에서 CP를 해볼 수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성수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만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성수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포인트 오브도 다녀오시고 모나미 팝업도 다녀오시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펜 동아 큐노크 0.4인데요. 제가 한창 되게 자주 사용하던 펜 중에 하나였었고 요즘에는 잘 쓰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그 속건성 펜에 엄청 빠져 있었을 때 제가 이거를 한 10개? 15개? 20개? 뭐 이렇게 대량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다 썼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펜의 취향이 살짝 바뀌어서 추가 구매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얘는 아까 보셨던 다른 펜들과는 다르게 펜이 되게 빠르게 마른다는 게 장점이에요. 얘도 그냥 쓰고 난 다음에 바로 하면 살짝 번지기는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번지지가 않죠? 그래서 노트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이게 펜이 쓰고 나서 빨리 말랐으면 좋겠어요. 안 번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뭐 형광펜이나 다른 필기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실제로 다이어리 기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큐노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험생 펜, 고시생 펜으로도 유명한 펜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큐노크 한번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펜은 요 2가지인데 하나는 펜텔 에너겔이고 요거는 자주 등장했죠. 파이로트 주스업 0.4입니다. 제가 이 파이로트 주스업 1.0 설명해드릴 때 되게 이 굵은 펜에 빠졌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한창 굵은 펜 뭐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런 이 고민의 시간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펜이 바로 이 펜텔 에너겔인데요. 이게 필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필감이 살짝 볼펜 같은 필감인데 실제로는 잉크펜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드럽고 얘도 그 두꺼운 펜이라서 잉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번지는 감이 있기는 한데 거의 안 번져요. 그래서 약간 동아 큐노크랑 조금 비슷한 편이랄까?
근데 이 파이로트 주스업과는 0.3mm 정도가 차이 나는데 얘는 아까 요렇게 막 뭉치는 부분이 있고 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펜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블랙 저널 다이어리 기록할 때 아까 보셨던 그 두 가지 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제목 넷플릭스나 애플 TV, 경성 크리처 둔 요것들도 다 아까 보셨던 에너겔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 아니구나 두 번째인가? 이 설명을 드렸었던 그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의 펜 버전, 수성펜 버전이 나오면 저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파이로트 주스업 이게 다이어리 기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펜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얇은 펜을 별로 안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얇은 펜 안 좋아하니까 저것도 내 취향에 안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볼까 싶어서 쿠팡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10개 더 주문했거든요. 이거 봐요. 내돈내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필감도 필감이고 되게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글자가 예쁘게 써져요. 글씨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런 것들 이 본문 텍스트들 있잖아요. 뭔가 많이 적어야 되는 텍스트들 이런 것들 다 파이로트 주스업으로 적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새 필로 적으면 이게 한국어가 좀 좌우로도 뚱뚱하고 위아래로도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굵은 펜으로 적으면 이 충분한 공간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글씨체가 뭐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펜이 얇으면 어떻게 적어도 좀 예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유난히 이 파이로트 주스업 0.4는 더 글씨체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딱 3가지만 추천하자고 하면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요거는 블랙 저널 쓰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씩은 좀 갖고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에너겔이랑 파이로트 주스업을 가장 추천드려요. 왜냐? 제가 지금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펜을 써봤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펜이 딱 요 2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뚱뚱한 펜을 좋아하신다면 에너겔 0.7 요걸 사시면은 좋고 나는 새 필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파이로트 주스업 0.4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파이로트 주스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0.3도 있고 0.5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0.4만 써봤고요. 이것도 뭐 인근 뭐 문구점, 알파나, 하트렉스 뭐 이런 데에서 다 CPL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써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게 쿠팡에서 사면 5개에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2,000원 정도여가지고 사실 펜치고는 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써보시면 알 거예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펜입니다.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펜은 뭐다? 요 스테들러 펜텔 에너겔 0.7 그리고 파이로트 주스업 0.4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검정색상 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사실 기록을 굉장히 자주 남기고 열심히 남기고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록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기 취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뭐 시간이나 이런 계기들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내가 어떤 검정색 펜을 좋아하는지, 내가 뭐 샤프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수성펜을 좋아하는지, 뭐 아니면 잉크펜을 좋아하는지, 볼펜을 좋아하는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삶에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
좀 무용해 보이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삶은 조금 풍요로워지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검정 색깔 펜을 찾는 그런 재밌는 여정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기록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